오래된 건물하면 그냥 벽돌이랑 나무로 된 낡은 집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. 그 안에는 시간과 사람,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거든요. 오늘 이 건물의 벽 속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건축물은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, 기억, 그리고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건물을 지킨다는 건 그냥 낡은 걸 남겨두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릇에 담긴 우리들의 삶,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때는 1997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여름날이었습니다. 장소는 한국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 정원 소세원입니다. 그때 한 젊은 건축학도가 정말 찌는 듯한 더위에 완전히 지쳐서 이 소세원에 도착한 거예요. 너무 더우니까 일단 신발부터 벗어던지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딱 담갔는데 와, 그 순간 온몸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싹 가시는 걸 느낀 거죠. 이건 그냥 더위를 식히는 걸 넘어서 이 공간과 처음으로 교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이 경험이 소세원의 중심 건물인 광풍각에서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건축적 미스테리로 이어지거든요. 이게 정말 재밌는 수수께끼입니다. 이게 참 이상해요. 왜냐하면 광풍강 마루에 딱 서서 보면요. 저 아래로 아름다운 계곡 물줄기가 시원하게 다 보여요. 그런데 정작 이 건물의 중심인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물줄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신기하죠? 대신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만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이 정원의 하이라이트인 계곡을 왜 일부러 안 보이게 만들었을까요? 조금만 건물을 앞으로 당기거나 바닥을 높였으면 금방 해결됐을 문제잖아요.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. 분명히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.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. 건물을 이해하려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거. 소세원을 지은 양산보는요. 자기가 정말 존경하던 스승 조광조가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.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이 정원을 지은 겁니다. 이 공간은 곧 그의 마음 그 자체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양산보는 이 방에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물소리를 들었던 거예요. 그 물소리가 바로 세상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스승의 가르침, 스승의 목소리였던 거죠. 정말 시적인 추모 방식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시적인 가치를 지닌 소세원 이야기에서 이제 무대를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. 분주한 현대 도시 서울의 한복판으로 가서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보죠. 여기는 서울 명동입니다.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주 중요한 역사적 건물 두 개가 있었어요. 그런데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.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동예술극장으로 멋지게 살아남았고 다른 하나는 결국 경제 논리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죠. 보존과 개발,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이게 바로 지금 모든 대도시가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. 우리의 과거,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이 소중한 기억을 지킬 것이냐, 아니면 당장의 이익, 더 높은 건물을 올리라는 경제적 압박에 따를 것이냐, 참 어려운 문제죠.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? 아니요,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. 이미 도쿄나 상하이 같은 도시들은요,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옛날 건물을 보존하는 개발자에게는 용적률, 그러니까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.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. 또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서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만들기도 하고요. 건물의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속만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적응적 재사용 같은 방법도 있죠. 역사와 발전 둘 다 잡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어떤 곳이 문화재로 딱 지정되고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? 절대 아닙니다. 보존이라는 건 한 번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이곳은 안동의 병산서원입니다. 정말 아름답죠?
수백 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고요. 한국의 여러 서원 중에서도 건축미가 최고로 꼽히는 곳이에요.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죠. 말 그대로 문화 보존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40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왔고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인데 바로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한 방송사 드라마팀이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가 서원의 일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터진 겁니다.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방송사인 KBS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습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.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건 그냥 지정하고 팻말 하나 세워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것을 다루는 매 순간 아주 세심한 관리와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다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. 소세원, 명동, 그리고 병산서원.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얼굴을 가졌는지 보여주는데요. 이제 이 교훈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우리의 유산을 지킨다는 건 그냥 한 가지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먼저 소세원의 숨은 뜻을 읽어냈던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꿰뚫어보는 시인의 눈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명동의 사례처럼 복잡한 현실 속에서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계획가의 손도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병산서원의 경우처럼 소중한 가치가 아주 작은 실수로도 훼손되지 않도록 늘 지켜보는 수호자의 시선이 필요하죠. 이 3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잠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?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저 낡은 건물, 저 오래된 골목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지켜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